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정말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해 미래의 일자리를 다 바꿀 거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죠.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의 시스템을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급격한 속도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혁명이 와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 때문이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소비 행동을 바꿔버렸습니다. 은행에 가는 대신 이걸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요. 백화점에 가는 대신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또 방송도 이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만든 미디어를 보는 시대로까지 접어들었죠. 스마트폰을 손에 든 인류는요,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에 새겨지는 정보가 달라진 탓인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부터 인류는 많은 정보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통계 자료를 보니까 무려 73%의 국민이 종이로 된 신문을 보고 있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침에 신문이 배달된 순간 73%의 국민이 똑같은 정보를 보고 그걸 뇌에 복제해서 유사한 심리, 즉 대중심리라는 것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이 중요하다고 한 뉴스를 뇌에 복제해서 유사한 생각들을 가져온 그런 대중심리가 아주 견고하던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신문 구독률은 33%로 줄어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뇌에 새겨지는 정보가 달라졌고 그것이 심리의 변화를 또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폰을 통해 정보를 보고 생각을 바꾸고 마치 이제는 이것을 내 손에서 떼어낼 수 없는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는 인류, 이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980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이 바로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를 많이 안 외우게 되었죠. 이게 신체 일부니까 암기력을 담당해 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반사적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선물을 사야겠다. 백화점에 가지 않고요. 손바닥을 열고 선물을 적당한 걸 검색하죠.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에 기반한 삶이 몸에 익은 세대들. 이 포노사피엔스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은 혁명적 교체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이걸 문명의 교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 옛날로 치면요. 청동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말기.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국민을 학살하지도 않았고요. 엄청나게 커다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과학기술 문명이 밀려 들어왔고요. 그 문명의 격차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를 잃는 그런 엄청난 서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문명의 교체의 시기에는요. 우리의 문명과 대륙의 문명이 거대한 격차를 보이면 거기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장의 혁명을 정말 다른 각도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자료는요. 2018년 5월 10일자 기준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1위는 스마트폰의 창조기업 애플. 환율 기준 1078원으로 보니까 애플이 벌써 1000조가 넘는 1014조의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애플은 이제 아이폰을 기반으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 기업이라 불리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무려 8개 기업이 바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의 탄생 이후 생긴 소위 포노사피엔스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새로운 기업들이라는 거죠. 2위인 아마존을 한번 볼까요? 아마존은 유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통이라고 하면 동네에 있는 마켓, 백화점, 거대한 대형마트, 슈퍼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요. 아마존은 놀랍게도 온라인만 하는 기업이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합니다.
소위 비대면 거래라고 하죠. 점원도 없고요. 물건을 내가 보고 똑 찍는 순간 거래가 완료됩니다. 그럼 그 물류센터에 있던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걸 싣고 다니는 게 바로 키바라는 로봇. 이미 45,000대가 실전 배치돼서 실제로 사람들의 일손을 거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봇이 실어다 준 물건이 포장이 완료되면요. 이게 이제 택배로 저한테 배달을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택배조차도 앞으로 10년 내에 드론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미국 정부는 10개 회사를 선정해서 드론 택배 시범 사업을 허가를 해버렸어요. 앞으로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물건을 우리한테 배달해 주는 시대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폰을 든 인류는요, TV를 보는 대신 구글의 유튜브를 보고요, 뉴스를 신문으로 보는 대신 검색해서 포털을 통해서 보고 있죠. 또 SNS라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소비 행동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성장한 기업들이 세계 1, 2, 3, 4, 5위를 꽉 채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은요, 인류가 폰을 들고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행동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기존 사업들을 다 파괴하면서 성장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혁명의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문명은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상생의 체계도 잘 만들고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운영되면서 급격한 변화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륙과는 거대한 문명 격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국민의 상식도 볼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줘야 하나요? 주로 안 주려고 합니다.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요. 그런 건 안 좋은 거야. 스마트폰에 기반한 SNS 활동도 가능하면 못하게 합니다. 게임은 정말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중독되는 마약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금지하게 하고요. 그렇게 교육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육받고요, 암기 과목 잘해서 수능만 잘 본 친구들, 그리고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스펙 쌓고 이런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이런 친구들은요, 졸업 후에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세계 7대 기업에는 못 갑니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도 앞으로 이런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이 대륙과 대한민국의 문명의 격차를 줄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미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우리의 일자리가 마구 생기는 분야에서는 이 혁명이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하나도 없는 에어비앤비가 43조 기업이 됐고요.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중국의 카드 문명을 다 바꾸고 있고요. 유튜브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영상의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축소되고요. 반면 새로운 분야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성공한 기업들은요, 소비자의 아주 미세한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아주 불꽃 같은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선택을 받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생존했다는 것이죠.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진정으로 소비자가 시장의 왕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제 소비자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 그들이 와 이거 정말 대단해 라고 퍼뜨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누구, 지니, 클로버 이런 것들이 붙고요. 미국에서는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 붙어서 말로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버튼 누르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하는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어떻죠? 누구나 다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게 성공하기만 한다면요, 누구나 다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요, 기를 쓰고 개발한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말로 나 음악 좀 틀어줘, 나 피자 좀 배달해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정말 소비자가 선택할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거죠.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Mm-hmm.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공지능도 빅데이터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멋진 말을 해줬습니다. 신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신은 믿을게. 신을 데려올 수 없다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 데이터는 곧 고객의 마음입니다. 최근 빅데이터의 변화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이미 지상파 3사와 신문사 3,700개 광고비를 오래전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시대가 오나 했어요. 와, 그랬더니요. 어느샌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옮겨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매일 보고 있는 앱은요. 세상에 유튜브가 돼버렸어요. 유튜브는 어떻게 이렇게 늘은 걸까요? 유튜브가 느는데 거대한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는요, 무대만 만들어줬어요. 너희들 다 와서 여기서 개인 방송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유튜브라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버는 광고 수익을요, 여러분한테 다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해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하는 저 방송인데요. 세상에 100만 원을 쥐고 자본금 100만 원을 시작한 이 회사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열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어요. 지상파에서 방송한 적도 없고요. 오로지 유튜브에서만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퍼졌을까요?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이 프로그램,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너무나 열광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퍼뜨린 겁니다. 어린이집에 가서요, 대화를 나눕니다. 야, 너 어제 캐리 언니가 소개한 그 장난감 봤어? 너무 좋더라. 캐리 언니가 누구야? 나는 모르는데. 야, 너는 문화적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된다. 집에 가서 캐리 언니 방송 좀 보고 와. 이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가 사회생활 제대로 하려면 애들끼리 보려고 하는 미디어는 꼭 봐야겠구나. 그리고 유튜브를 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려 149만 명의 정기 구독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문명의 전파의 방식입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요. 그들은 이제 서로 이건 꼭 봐야 돼 하는 문명을 스스로 창조하고요. 스스로 팬덤이 돼서 이들을 확산시킵니다. 그게 바로 저 2년간 유튜브의 급상승을 이끌어낸 원인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중국은 심지어는요,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물건을 파는 직업이 생겼어요. 왕홍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홍들이 작년에 올린 매출만 15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전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왕홍이요, 동대문 시장에 왔더라고요. 동대문에 샵을 이렇게 다니면서 옷을 입어봅니다. 실제로 생방송으로 그걸 내보내죠. 그럼 사람들이 그 옷은 이뻐요, 사고 싶어요. 네, 살게요. 네, 20벌 있는데요. 이건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샵으로 가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편한 영업이 어디 있어요? 재고도 없고요. 미리 돈을 받고 나는 이익을 챙기고요. 물건은 전파하는 것이죠. 새로운 미디어의 문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마켓이 늘어나면요. 이런 새로운 방식의 소비가 늘어나면요. 기존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줄게 됩니다. 그럼 기존 것을 지키려고 바라보는 쪽은 전부 위기이고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온통 너무나 신기하고 즐거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이 온라인 마켓의 주도 세력은 전부 젊은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청년이 어려울까? 우선 게임입니다. LOL이라고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월드컵을 흉내내서 롤드컵이라는 그런 거대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2017년 베이징에서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그걸 TV로 중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TV 중계에 관중 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8천만 명. 이건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세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라는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개막식을 본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이었는데요. 이건 아무 광고도 안 했고요.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보는 그런 게임인데 무려 8천만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정도면요. 스포츠라고 정말 부를만하지 않을까요? 저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8천만 명의 한 명으로 저 LOL의 챔피언십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오시더니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넌 세상에 게임을 하다 못해 이젠 TV로까지 중계를 보냐? 한심한 놈아, 이렇게 야단을 치셨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노트북을 딱 끄고요. 조용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앉아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소파에 앉아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계시더랍니다. 100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요. 왜 게임을 보는 건 이상하다고 여길까요? 제가 20대 남성들을 위한 화장품을 개발한 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회사는 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올림픽 개막식 때 광고를 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8천만 명의 고객이 저기 있다고? 난 저기다 광고를 하겠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은 이런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게임 LOL은 바로 세계 8위의 기업 텐센트 건데요. 텐센트는 이를 기반으로 방송사를 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광고 수입이 충분할 거라고 본 것이죠. 이들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인기도를 온라인 데이터로 검색하고 이건 되겠네, 확신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사업이 막 생깁니다. 텐센트가 바로 이런 영역에서 계열사를 50개 갖게 된 이유도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힘이라는 거죠. 더 주목할 만한 현상은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아이돌 그룹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는데요. 이게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어로 부른 노래가 1등을 한 거라고 합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Fake Love라는 노래는 전부 한글로 불렀고요. 조금씩 영어의 추임새가 들어있을 뿐인 노래입니다. 그러니 미국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요,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이들은요, 2013년 데뷔하자마자 방송을 유튜브로 시작합니다. 자기 광고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세상에, 유튜브 팬으로 세계 최고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과 4년 만에 이걸 만든 겁니다. 이들의 킬러 콘텐츠 쉽게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이들은 와, 이건 꼭 봐야 해, 그러면서 온 세계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스스로가 광팬이 되죠. 팬클럽 이름도 무시무시합니다. 아미. 마치 군대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은요,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엄청난 마케팅 군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이 BTS의 새로운 음악들을 다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힘으로 드디어 세계 1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유튜브는 거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튜버라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고요. 개인 방송이 선택만 받으면 어떤 강력한 지상파 방송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걸 보여줬죠. BTS가 그걸 실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새로운 소비 방식에 맞는, 이들의 새로운 소비 취향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기업들은 가져가야 됩니다. 개인도 와, 여기 내 일자리가 없을까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말이죠, 공부만 잘한다고, 암기 과목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오히려 여기 새로운 기회가 우리한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업의 새로운 기회, 변화의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킬러 콘텐츠를 알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디어 패턴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됐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고요. 새로운 문명체계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아이디어가 집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명을 그들의 문명의 시각으로 자꾸 봐줘야 합니다. 우리의 문명에서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입니다. 똑같은 인터넷 뱅크인 K뱅크가 3개월 만에 40만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1,000만 이상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요, 저거는 저 정도인가 보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나온 카카오뱅크 때문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무려 3개월 사이에 500만 가입자를 모은 것이죠. 이 정도면 정말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분들이요, 야, 도대체 500만을 제대로 왜 모았어? 이렇게 다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조사 결과
왜 사람들이 가입했다고 대답했을까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귀여워서 가입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은행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죠? 이 젊은 직원은 굉장히 난감해진 겁니다. 안 믿으실 테니까요. 말도 안 돼. 넌 조사를 틀림없이 잘못한 걸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젊은 직원들은요. 그 은행에서 이렇게 좀 공인인증서도 없애고요. 귀여운 캐릭터 등장하고요. 좀 사람들 편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500만 아니 100만은 올 거예요.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보고를 올렸어요. 그런데 은행의 어른들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너는 은행을 한참 모른다. 아직 배울 게 정말 많다 너는. 왜? 은행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한 번 더 하게 하고 암호 넣는 거 한두 번 더 넣게 하고 우리가 필요 없어도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 그게 은행의 신뢰성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 데이터가 등장하고 나니까 은행의 모든 앱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진정을 원한다면 그 선택을 받는 시대라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트렌드가 상식이 되지 않는 시대, 새로운 인류가 만든 트렌드가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새로운 인류가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게임을 한다 그러면 마약하는구나 볼 게 아니라 너 어떤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있니? 그럼 거기서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야, 너희들은 유튜브를 왜 그렇게 보니? 어떤 BJ가 그렇게 인기 있는 거야? 야, 이게 새로운 문명이구나. 그럼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도 이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른들은요, 기존의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들이 즐기는 걸 보면요,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겠네. 새로운 인류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어른들의 경험이 만나면 새로운 신인류 시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견고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가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20대가 74%, 30대가 72%, 40대도 61%를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OECD 최고 수준이죠. 디지털 뱅킹을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33%로 추락을 하고요. 60대 이상은 세상에 5.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행정 거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명, 법과 제도는요. 사실 33.5%만 디지털 뱅킹을 쓰는 사람들, 5.5%만 디지털 뱅킹을 쓰는 사람들의 그 상식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명백하더라고요. 76%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거 잘못 쓰면 개인정보 유출돼서 내 통장 돈이 다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해야죠.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새롭게 등장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새로운 크립토커런시는요. 저건 도박이고 맞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이 관점에서 계속 유지된다면요. 우리는 더더욱 대륙과 큰 격차를 보이게 될 거고요. 언젠가는 이걸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문화와 감성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변화했고요. 문화적으로도 또 제조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시선을 좀 낮춰서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이들의 문명, 디지털 문명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를 인지해주기 시작한다면요. 그래서 신인류 문명을 받아주기 시작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그런 합의가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위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젠 진짜 기회라고 볼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혁명의 시대에도요. 답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정말 중시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멋진 출발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결과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